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좀 알아볼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 있고 또 하나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소송 비용 부담 재판 이건 뭐 소송 비용 확정 신청하고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구분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이 뭔지를 알아보겠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요 사례를 한번 듣고 보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재판을 해보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원고가 소를 제기를 했는데 원고가 다 졌어요. 만약에 1억을 청구했다가 다 졌어. 그러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의 주문이 나오고 그 밑에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에요.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해라 라는 재판을 한 거예요. 1심 판결문에서. 그러면 그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소송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확정 신청을 그제서야 다시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다시 결정을 해줘요. 이 사건은 소송물 가액이 1억 원을 청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1억 원에서 변호사 보수가 계산되는 금액이 얼마더라. 그러니까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이 있었으니까 피고는 뭐 500만 원, 변호사 보수 500만 원까지 부담해 줘라. 그 다음에 감정료, 인치대, 송달료 이거 들어간 거 전부 다 원고가 부담한다. 근데 원고가 부담할 땐 편해요. 왜냐하면 이미 원고가 소송 비용을 다 부담했기 때문에. 그러면 복잡하게 계산할 건 없고 소송 비용 확정 신청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가액에 따른 변호사 보수액이 있거든요. 그것만 지급하라 그러면 돼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 라고 하면 피고는 5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소송 비용 확정 신청에서 변호사 보수나 소송 비용을 얼마인지를 확정을 받아서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소를 2억 원을 제기했어. 그러다가 중간에 소를 취하한 거예요. 일부를 취하해서 청구 취지를 변경한다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청구 취지, 돈 달라고 하는 취지가 2억 원이었는데 나중에 1억 원으로 줄였어. 그래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소송 비용은 전부 부담한다. 원고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보니까 1억 원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청구 취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축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의 부담 재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거꾸로 법을 좀 아시는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당사자들은 다시 그 감축한 부분을 청구를 합니다. 피고 측에서. 그래서 다시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신청해요. 재판을 다시 받는 거야.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러면 그때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을 하면서 1억 원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으면서 그 비용은 원고가 또 부담하라 라고 하는 재판을 받으면서 소송 비용 총액은 얼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원고 입장에서 소송 잘못했잖아요. 2억 원 청구했다가 1억 원으로 줄여서 소송에서 졌어. 그랬더니 인치대, 송달료 자기가 다 부담했고 그 다음에 감정료도 만약에 부담했어요. 피고 소송 비용 확정 신청에 나온 돈 500만 원 물어주라고 해서 물어줬어. 그랬더니 나중에 피고가 또 소송을 했어. 그래서 소송비용 부담재판 1억 원 준 것에 대해서 더 내놔라. 비용을. 그럴 경우에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다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한번 내용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민사소송법 104조에 있거든요.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신급이라고 하는 게 1심, 2심, 3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금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서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는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직권으로 말하지 않아도, 신청하지 않아도, 원래 소송은 원고가 신청한 것만 해줘요. 근데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들이 다 재판을 해.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다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아니면 피고는 원고에게 뭐 1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쵸? 그러니까 그 이긴 거에 따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재판을 해. 근데 소송 비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 재판이 안 나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다는 거거든요. 또 볼게요. 그리고 또 민사소송법 105조에는 상급 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소송 총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건 뭐냐면 1심에서 이겼어, 원고가. 그랬더니 피고가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으로 갔어.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면서 이번에는 판결을 뒤집었어. 뭐 반반 이기게 하든가 아니면 피고 손을 들어주든가. 반반 이기게 했다 그러면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대 50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또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피고가 이겼어, 뒤집었어.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재판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는 거거든요. 민사소송법 110조를 보시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을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조문만 보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판결 확정된 후에 소송비용이 얼마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이렇게 나와. 이거는 그 원고와 피고가 있잖아요. 원고가 신청인이고 지금 피고가 그 피신청인이에요. 이거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게 원고라는 거야. 위 당사자 사이에서 몇 월 며칠자 서울지방법원 이천가합 뭐 1, 2, 3, 4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원고에게 상환해야 될 소송비용은 350만 원임을 확정합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고 신청하시면 돼. 이긴 만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원고가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50만 원 다 주세요라고 그 신청을 한 거예요, 법원에. 그러면 법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보수를 1,000만 원 썼다고 해서 그리고 소송 비용으로 인치대 송달료에다 1,500만 원을 드렸다고 해서 1,500만 원을 다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인치대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에 따라 나누는 거고 5대5면 5대5씩 나누는 거야. 원고가 먼저 냈으니까 그만큼은 또 피고가 부담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각 소송물 가액, 소송 가액이 있어. 값이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소송물 가액의 만큼에 대해서 변호사 보수를 정해놔요. 그 내가 1,000만 원 변호사 보수를 드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억 원이면 뭐 400 얼마 이렇게까지밖에 안 물어줘.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소를 취하한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냐. 재판이 없었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없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서 신청을 해요. 아까는 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잖아. 이거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 근데 소를 중간에 취하해가지고 2억에서 1억 원으로 취하해서 그 비어있어. 그거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어떤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아니면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다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건에 관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될 소송비용은 얼마임을 확정한다. 2번 구하잖아. 이렇게. 원래는 이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신청 취지 1항에 대해서는 원래 재판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재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언제냐 하면 가처분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송비용 누가 부담하라는 것을 적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소를 취하한 경우 있잖아요. 소를 취하게 되면 취하한 것, 취하했다는 거는 감축한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취하해도 마찬가지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없었잖아. 소가 취하가 됐으니까.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소송하고 한참 있다가 취하해버렸네? 근데 원래 소취하 아무 때나 못해요. 소가 제기가 돼서 만약에 상대편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했다. 답변서를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소를 취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의를 안 받고는 취하를 못해. 근데 그냥 취하를 해버렸어. 근데 나도 모르고 동의도 안 하고 2주를 기다렸더니 자동적으로 취하가 됐어요. 소취하 간주가 됐거든요. 그러면 억울하잖아.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답변서까지 냈는데
소를 취하를 했어. 근데 나는 동의를 2주간에 부동의했어야 되는데 부동의라는 의사표시를 안 하는 바람에 그냥 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변호사는 내가 답변서 냈으니까 돈 주세요. 억울하잖아. 그때 이게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다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소취하의 경우에 그 다음에 청구치를 변경한 경우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였을 때 그 소가 줄었잖아. 그게 소치화나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그런 경우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까지 같이 하셔야 다시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21년도 1월 1일 날 청구 금액을 1억 원으로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소 제기하고 재판하다 보니까 이 청구 취지가 1억 원으로 하는 게 적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 잘못 제기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는 그 청구치를 변경해서 소송비용을 좀 줄여볼 생각으로 5천만 원으로 낮췄어. 낮춰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2,400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소송비용은 원래는 그 원고가 75%, 그 다음에 피고가 25%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 부담액이 75대 25로 나눠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 소송비용 부담액은 75대 25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22년도 6월 벌써 무려 한 6개월, 5개월 있다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다시 한 거예요. 줄였던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서 75대 25라고 나온 금액이 적정하냐 이거 갖고 또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재판을 해보니까 이 부분, 줄은 부분에 대해서도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소송비용을 또 부담해라 라고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그냥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뭐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은 나중에 저도 조금밖에 안 내도 되겠지. 이거는 피고가 다투지 않고 모르고 지나가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걸 만약에 문제를 삼아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한다고 이중으로 감축한 부분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는 거를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알면 저기는 좋겠지. 뭐냐면 또 피고 측이나 피고 측에는 소를 취한 그 변호사 측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또 그 원고를 상대로 해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더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도 있겠죠. 사실 요즘에요.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물어주는 변호사 보수 액수가 커졌어요. 그래서 기고 소송 무서워서 못해요. 그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에서 진다는 거는 내 변호사 보수비는 날렸잖아 일단. 졌잖아. 날렸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왜냐면 변호사가 일은 해줬지만 어쨌든 내가 지급해서 못 받았잖아요. 못 이겼잖아. 근데 상대편 변호사까지 변호사 보수비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요. 1억 원만 돼도 제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도 한 5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나중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 실질적으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때 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물어줘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